너 들어올 때 색깔이 아닌 걸 뭐 입을 것 같아서 그런 거. 갑자기 진짜 몇 쪽이냐면 70쪽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겠지만 시험을 안 보는 학교들이 생겼어요. 고등학교도. 대전에는 고등학교에서 나온 건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험 본 과목도 줄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학년 같은 경우는 수원 하나만 본다든가 그럼 참 좋겠죠. 그렇죠? 수원 스트보다 수원 호통이 막 진짜 싫잖아. 오히려 수원이지. 그래서 네가 기도한 게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보시면 오늘은 극대극소에 관한 얘기인데요. 일단 함수의 극대와 극소. 극대극소가 뭘 의미하느냐? 왜 되세요?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증가 상태, 여기는 감소 상태 있고 얘는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함수에서 함수가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뀌는 점, 얘를 갖다 우리는 극대라고 얘기를 하고,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뀌는 점을 극소라고 얘기를 해요. 극대극소는 미분과 별개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미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야. 일부러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갖다 이렇게 꺾어놨는데, 이 점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죠. 꺾여 있으니까. 이제 미분 불능인 점이지만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변하는 점이야. 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주어진 점 좌우에서 그 증가 감소 상태가 바뀌면 이게 바로 극점인데, 아래를 불러인 것처럼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상태가 그때 극소, 위로 불러인 것처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상태가 변한 점을 극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3참수의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다면 그때 이 점이 극대, 이 점이 극소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의 극대, 극소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 그러니까 주어진 어떠한 점에서 극대고 극소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다항함수, 스트레스는 꺾이지 않는 점은 어쨌든 우리가 극대,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계수를 이해하면 이 주어진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그럼 그 좌우에서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 즉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 점과 음수인 점을 넘나드는 0이라는 점에서 그 값의 후보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점들이 무조건 그 값이냐? 물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좌우에서 감소, 증가, 감소가 상태가 바뀌어야지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 우린 도함수를 구하고 이 주어진 도함수의 근을 구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등을 이용해서 도함수의 근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근을 구한 다음에 이 각각의 근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증감표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도함수라는 값이 얘는 0이 되는 점이죠. 알파일 때 0이고 베타일 때도 0이고 감마일 때도 0인 값을 가져와서 그 사이사이에 부호를 조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여기가 2고 여기가 4예요. 그럼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0이라는 값을 대입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별을 해라 이거야. 2와 4 사이에 3 같은 거 대입을 해봐. 그랬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을 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랬더니 이 상태에서 알파를 기준으로 그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여기도 또 감소해요. 감소하고 감소하는 거니까 증가감 상태가 변한 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극값이라고 볼 수가 없는 점이에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죠? 그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었죠. 그렇죠? 정확하게 시작할 때부터 딱 손잡고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의 개는 감소하다가 멈칫 접선의 길이가 0인 점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다 다시 또 감소, 그러다 증가, 다시 여기서 감소. 이런 그래프의 기형이 그려질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증가표 작성한다면 그럼 이때 극대 극소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있겠네요. 여기가 극소. 그러니까 x 이퀄 베타에서 f 베타라는 함수 값이 극소가 되는 것이고 f의 감마라는 값이 극대가 됨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점들은 이렇게 미분에서 찾을 수 없는 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찾을까? 미분할 필요가 없어. 대놓고 이런 점들을 눈에서 딱 띄게 티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만큼의 그래프를 하나의 식으로 쫙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떠한 k라는 값이 있으면 함수 fx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얘는요 k보다 작을 때는 어떠하고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저떠합니다. 이런 식으로 왜 k를 기준으로 함수를 나눠놨을까? 이렇게 눈에 띄는 점들에서 분포볼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각 구간별로 또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있으면 각각의 대응하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무조건 하시고 걔네들의 근해를 무조건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에 띄게 딱 튀는 얘네들 값에서 도대체 어떠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만 우리가 밝혀주시면 극대극소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1참수의 그래프는요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 끝이죠. 그러니까 최고창이 양수면 최고창은 우리가 그냥 A라고 할게. 1참수는 1차, 2참수는 2차 최고차 항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죠. 2참수는 아래로 블록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내려가면서 시작합니다. 맞죠? 3참수는 올라가면서 시작합니다. 4참수는 내려가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교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을 뒤집어주면 2참수가 되죠. 그럼 얘는 감소니까 얘는 올라가면서 얘는 내려가면서 얘는 올라가면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있으니까 차수의 관계에서 차수가 예를 들어서 x n차 n차 함수였다 라면 n-1개의 극점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최대. 근데 무조건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증간표를 작성해 보면 도함수의 근을 구할 수 있죠. 그럼 그때 값을 기준으로 그 좌우에서 부호를 조사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 수트 범위 내에서는 미분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미분을 한 도함수의 형태만 가지고 몇 개를 가질게. 자, 도함수를 갖고 올게요. 인수분해하겠습니다.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미분됐다고 치자. 네, 여기다 마이너스 가져올게요. 자, 도함수가 몇 차야? 3참수지. 그치? 도함수가 2참수죠. 그럼 fx는 3참수야. 근데 최고창이 음수죠. 그러니까 fx도 음수로 시작을 해. 그러면 어떻게 이거 내려가면서 그려지는 거야? 자, 내려가면서 그려지는데 도함수가 0인 점이 몇 개냐면 마이너스 1과 1 딱 두 군데잖아요. 이걸 차례대로 쓰세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1차의 인수를 지금 둘 다 갖고 있어. 얘도 1차식, 얘도 1차식이지. 1차식이면 1참수 직선의 방정형 생각해. 직선의 방정식 한번 딱 증가하면 끝없이 증가하죠. 감소하면 무조건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1차의 인수에서만큼은 무조건 값이 무조건 같습니다.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야. 알았어? 이해됐어요? 저쪽으로 엄청 돼 있지 말고 조심. 그렇지.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1차의 인수를 갖는 점에서는 그 좌우에서 무조건 부호를 바꿀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봐, 베타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1차 인수야.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죠. 1차식의 인수를 갖는 경우에 그럴 땐 좌우에서 부호를 바꾸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다. 이렇게 도함수의 근이 나오면 그래프를 바로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그런데 얘가 최고창 음수니까 그래프가 감소하면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프가 내려오면서 그려지는 한 극대를 먼저 가져요? 극소를 먼저 가져? 극소를 먼저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고 여기가 극대가 무조건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하나를 더 가져가겠습니다. 도함수가 여기에서 x 플러스 3의 인수를 갖고 있어. 자, 그럼 도함수의 근을 차례대로 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가져왔지. 그치? 근데 얘도 똑같이 최고창이 음수야. 4참수는 w가 돼요 원래. 근데 최고창 음수니까 m자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증가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 그럼 증가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니까 극값이 무조건 3개가 된다는 거야. 현규 알겠지? 그래서 맨 처음에 올라갔다가 극대를 가져 내려와야 되죠. 그죠?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극점을 이렇게 3개를 갖게 되어 있다.
이제 인수를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다가 딱 제곱해놓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자, 몇 차 함수야? 3차예요. 도함수가. f-x가 3수니까 f는 4차 함수야. 근데 최고차 함수야? 어떻게 그러죠? 올라가면서 그려지는 거야. 자, 근데 도함수의 근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얘는 1차의 인수인데 얘는 제곱의 인수지. 제곱의 인수라는 건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야. 그치? 자, 완전 제곱식 하면 떠오르는 거 2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 중분, 접한다. 맞니? 그 의미를 똑같이 가져갑니다. 결국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점이 도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접하거나 또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니까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의 인수가 딱 나오는 순간 여기서는 극값을 절대로 갖지 않는다. x-1 1차 인수니까 여기서만 무조건 극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점에서만 함수를 구부러뜨리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 맨 처음에 올라가야겠죠. 증가니까. 자,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에서 멈칫거려. 왜? 접선의 길이가 0이 돼야 되거든? 보통 내려가야 되죠. 근데 중근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올려보내. 그러다가 1에서 1차 인수가 됐어? 얘는 무조건 그래프 상태가 바뀌어야 돼.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볼록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끝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자 이렇게 얘를 여기다 갖다 놔볼까? 그렇다면 도함수의 근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죠. 최고창 양수야. 그럼 W 형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자, 맨 처음에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얘는 1차 인수니까 극값을 가져. 얘는 중근이니까 극값을 갖지 않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 극값을 갖죠. 가다가 멈칫거리다 그냥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니까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자, 3참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냥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극값이 그래프가 한번 쫙 잡아당기면 극소와 극대가 동시에 세트로 없어지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3참수는 미분했을 때 그래프 자체가 극대, 극소 두 개를 갖거나 아예 갖지 않거나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야. 4참수 생각해 보세요. 4참수는 얘가 이렇게 W 형태인데 그래프가 극대가 몇 개예요? 극소가. 극대, 극소가 3점이죠. 자, 최고차의 양수는 극소값 2개, 극대값 하나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본 것처럼 하나를 딱 잡아당기는 순간 하나만 없어지고 2개만 남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잡아당기면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쪽을 잡아당기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고 결국 극값이 몇 개만 남아? 하나밖에 안 남아. 근데 이 경우 원래 극대, 최고차의 양수일 때 극대가 하나고 극소가 2개였죠. 그런데 이 그래프들이 한쪽을 잡아당기는 순간 뭐만 하나만 가져? 극소만 하나만 가져.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극대가 없죠. 그치? 그래서 4참수인 경우는 이런 표현을 써요. 주어진 4참수가 있어. 얘가 극대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 그렇다는 이야기는 극대값이 있는 한 최고차의 양수라는 전제하에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극소값이 2개가 된다는 얘기야. 고로 이때는 극값을 몇 개를 갖는다? 3개의 극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그럼 극값이 3개가 되려면 도함수의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겠죠. 맞지?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은 도함수에다 딱 갖다 놔. 얘가 3차야. 어떤 문제를 내? 여기다 미지수를 딱 하나 갖다 놔. 그래놓고서 얘가 서로 다른 세 실점을 갖도록 하는 3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나? 이 주어진 4참수를 미분하게끔 하고 미지수를 하나 딱 갖다 놓겠죠? 그러고서 극값이, 극대값이 존재한대.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 3차 방정식 근의 분리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반대로 4참수가 있어요. y 콜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삐리리 이렇게 시작을 한대. 그럼 뭔데? 최고차 음수니까 m자 형태가 되겠지. 그치? 근데 얘가 극소가 없대. 알았어? 극소가 없어? 자, 최고차의 음수면 m자 형태야. 그런데 극소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세트로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겠죠. 2개가. 그치? 그럼 뭐만 남아? 극대 하나만 남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어진 함수가 극값을 갖다가 몇 개를 갖는다? 단 한 개만 갖는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래서 중간 정리하면 4참수는 극대, 최고차의 양수인 경우에는 극대가 있다 없다가 극값의 개수를 결정해. 4참수가 최고차의 음수일 때 극소가 있다 없다는 것이 극값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선생님이 표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3차 함수인 경우야. 최고창 양수만 다룰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에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 딱 두 가지 형태입니다. 여긴 극대가 두 개죠. 여긴 극대 극수가 없지.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도함수가 근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문제가 의미가 부여가 될 거야. 자, 반대로 이게 더 중요해.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요. 극값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극값이 어떻다? 극값이 없다라고 얘기해. 극값이 없으면 주어진 도함수의 근은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돼. 근데 얘가 3참수잖아요. 미분하면 몇 참수가 되니? 몇 참수야? 2참수가 되는 거야. 2참수가 되는 게 2참수? 2참수라고 했어? 2참수는 너무나 잘 알잖아 우리가. 그치? 중근 허근 뭘 가지고 풀어? 판별식이 너무나 작동한다. 그게 해법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네. 극값이 없으면 주어진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 둘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색깔 바꾸고 또는 감소 함수 뭐 이렇게 감정되게.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대1 대응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죠. 맞죠? 끝없이 가니까 구부러짐이 없어. 그러니까 극값을 갖게 되는 순간 1대1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반대로 얘기하면 극값이 없으면 1대1이 되는 거야. 근데 1대1 대응을 이야기했더니 또 이런 말을 하네. 역함수가 존재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3참수는 얼마나 얘기할까? 당연히 이쪽으로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4참수야. fx가 4참수야. y는 x 4제곱 삐리리 그렇죠. 최고점 양수죠.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줘야 돼? 그래프가 W 형태가 기본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극대가 존재한다 또는 극대값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라고 했죠. 극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극값이 몇 개가 된다? 얘가 극값이 3개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도함수의 근이 어떤 거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바로 극대가 존재한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극값이 없게 된다면 극대가 없으면 극값이 몇 개가 돼? 무조건 1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므로 이때 도함수의 근이 얘가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얘가 단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주어진 서로 다른 세 실근 또는 하나의 실근을 갖는 이 경우는 3차 방정식의 뭐의 문제다? 근의 분리 문제로 바뀐다. 수학 상하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고차 방정식 알겠죠? 수학 상에서 나옵니다. 수학 상에서 고차 방정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선생님한테 좀 이따 이 얘기를 따라 하시면 어디 찾아주거나 부사할 테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녹화 중이야 지금.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야.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극대극소를 구하는 것 자체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456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무엇이니?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이야. 미분하면 돼? 알았어? 기도하지 마. 기도하는 거야 지금. 피고. 자, 이래 극대극소를 구하래. 자, 극대극소 어떻게 구해? 맨 처음에 뭐 해? 내가 이런 거를 지금 몇번 봤거든. 클릭하다가 이거 이 제목 없이 여기 이게 어떤 소리가 환경 좀 하다가 너무 예뻐 내 얼굴이. 재수 없어. 잠겠지. 잠겠어. 덥겠어? 아니죠? 출발 돼. 자, F-X. 너 춥니 안 춥니 지금? 춥지? 근데 졸려? 안 지지? 안 지지? 믿고 있어. 봐야 돼?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6입니다. 아시겠죠? 근 나오죠? 근이 얼마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맞지? 미분법은 뭘 하는 단어이다? 조금 더. 뭘 하는 단어? 뭐라고? 그래프를 그린다. 일성. 그래프를 그린 단어이다.
최고차 음수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러죠? 끝이. 알았죠? 이거 1차 인수죠. 얘도 1차 인수잖아. 맞죠? 어떻게 구해? F1 극대 F의 마이너스 극소 끝. 아시겠어요? 460번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그리고 플러스 bx 더하기 3이라고 있고 x는 2에서 극대값 23을 갖는다. 극소는 얼마냐? 그냥 편의점 라지엠 스몰에 썼어요. 볼게요. 극대값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줘야 돼. 맞지?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야. 미지수 몇 개? a, b 2개. 조건 몇 개? 하나? 아니 하나, 2개. 밑줄의 의미 아시겠어요? 하나고요 2개예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x가 2일 때 극대 즉 y값이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f2의 값이 23일을 알려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 첫 번째는 뭘까요? 뭘 알려주는 겁니까? x가 2일 때 뭘 갖는 거야? 극값을 갖는 거지. 우리가 극값을 갖는 x값을 어떻게 구하죠? 미분해서 구하죠. 미분을 하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근인 거니까 f-b가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알았죠? 468번입니다. 함수 fx가 a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12. 근데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네.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에요. 조건은 충분합니다. 보세요. 지금 주어진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f-x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난 점이 얼마야? 여기가 4야. 자 미분해볼게. 이거 미분하면 얼마지? 3ax 제곱 더하기 bx야. 맞죠? 얘가 어떤 근을 가져야 돼? 0과 4의 근을 가져야 돼. 고로 이러면 3a가 공통인수죠? 얼마야? x, x-4의 인수를 지내는다 이 뜻이야. 전개하시면 어떤 식이 나오죠? 1창이 마이너스 12a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2a와 뭐가? 뚜비가 똑같아야 돼. 조건 나왔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0하고 4에서 만나네? 보자. 도함수의 그래프는 뭘 보냐면 무조건 이걸 보세요. 뭘 봐? 한글 몰라? 뭐? 부호를 본다고요. 아시겠어요? 도함수를 부호로 봅니다. 도함수는 fx는 뭘 봐? 그래프의 개형을 봐. 도함수는요 얘네가 어떻게 든나든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고 꺾이고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부호만 보세요. 부호니까 어디를 봐야 될까? x축을 어떤 놈이랑 어디서 만나느냐 그것만 보면 돼. 그러니까 뚫고 지나간 두 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 부호만 보라고 했죠. 왜? 0일 때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요. 도함수가 양이라는 것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도함수가 음이라는 건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0일 때 극대, 4일 때 극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4일 때 극소라는 얘기니까 F4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대입하면 A, B 조건 나오지? 여기 조건 나왔죠? 여기까지. 알았어? 도함수는 뭘 본다? 부호를 본다라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방금 했던 얘기 연결된 이야기야. 471번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인데 거기다 한 번 더 쓰자. fx는 뭘 본다? 얘는 그래프의 개형을 봐야 돼. f-x는 뭘 본다고? 부호를 본다. 부호. 알았죠? 그거만 챙기시면 돼. 자, 지금 거기 보면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f-x예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다가 2에서 접해가고 쭉 올라가는 건데 그때 이 자리가 4까지 나오고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형태고 중요한 건 도함수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 식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주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y축은 그려질 수 있고 x축의 위치는 솔직히 모릅니다. 어디를 어떻게 뚫고 지나갈지. 다만 이 주어진 함수는 도함수니까 부호를 봐야 되는데 만난 점이 딱 두 군데죠. 이 점은 얼마나? x가 2일 때 제가 이렇게 놓을게. 그럼 여기 x가 마이너스 1인 점, x가 2인 점, 여기 0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뚫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극값을 갖는 거야. 알았지? 어떻게? 음에서 양이에요. 음에서 양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서 증가지. 감소해서 증가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무조건 극 어떻게? 소를 무조건 갖는다. 그래서 무조건 극소를 갖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가 감소해서 증가했지. 증가하다가 2가 되는 순간 접선의 길이가 쫙 이렇게 그려져야 돼. 맞죠?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이 그래프의 길이 바뀌어서 이런 형태가 되는 말이야. 알겠죠? 실제로 바뀌는 점이 이 점인데 이 점에 대한 정보는 미적분의 성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쫙 접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까? 양에서 양이니까 증가하다 또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멈칫거리다가 그냥 또 계속 증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왼쪽 그래프는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래프에게는 이렇고 x축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솔직히 모르죠.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 극속 같은 하나입니다. 끝이에요. 1번 보기 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4까지 감소한다 라고 얘기했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감소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이쪽에서는 감소, 이쪽은 증가야. 2번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극대 마이너스 1인 점이 극소입니다. 틀렸죠. 그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돼 있어. 미분 가능할까요? 맞죠? 그치? 정답 3번이거든요. 자, 이제 이 3번에 대한 방금 했던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빨간색 그래프를 몰라. 알았지? 근데 3번 보기만 하고 있어. f-2가 존재하냐라고 문제 뭐였지? 네, 말을 해버렸네.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그치? 묻겠습니다.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니? 도함수가 아니라? 다른 말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그러니까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뭐냐? f-2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야. 그죠? 이게 존재하는 뜻이야. 이 하얀색 그래프를 보세요. 문제에서 제시된 그래프를 잘 봐봐. f-2가 존재하냐 그랬어. 존재하니 안 하니? 볼 거 없어요. x가 2일 때 얘의 함수값이 0이 존재하잖아. 자, 그러면 말을 바꿔볼게. 왜 그러는 거냐면 도함수의 그래프야.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요 점이 1이고 요 점이 2야. 그렇죠? 이렇게 된 거야. 보겠습니다. 이 함수야. 이 함수야.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불가. 또 불가. 안 돼? 된다. 꺾인 거예요. 네, 꺾인 거예요. 이렇게 꺾인 거예요. 정확히 꺾여 있어요. 힌트 더 줬네. 꺾여 있어. 자, 문제에서 이건 f-x의 그래프야.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다. 5x. x. 얘는 x란 뜻이고. 5 손들면 먹을 거 줄게. 틀려도 돼? 낫지? 5 있어 없어? 다 x? 다 x?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답은 5예요. 잘 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f-2라는 값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무슨 그래프인데? 도함수예요. 이게 fx였으면 당연히 미분 불능이지. 안 돼요. 꺾였으니까 안 돼요. 선생님이 일부러 꺾어놓은 거야. 이거는 도함수가 아니라 주어진 함수가 아니라 도함수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냐? 값만 있으면 되지. f-2 얼만데? 0이잖아. 값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러죠? 껌심함이지. 맞지? 아시겠어요? 그게 얼만지를 구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이게 얼만지 알아야 돼? 아니야. 얼마가 됐든 그 값이 있긴 하잖아. 그럼 미분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좋은 문제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해달라는 얘기야. 값만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대극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잠깐 쉬다 할 테니까 이 부분 정리하시고